S 베타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베타상의 엔트로피가 더 높구나. 베타상의 엔트로피가 더 높기 때문에 결국 고온에서 더 안정한 상이 됩니다. 자, 페이스 트랜지션에 대한 비가역 엔트로피의 변화는 T분의 D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T분의 델타 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포스 T와 P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D뮤 알파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D뮤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델타 뮤는 여기에서 뮤 베타에서 뮤 알파를 뺀 값이므로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앞에다 델타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선형적으로 뺐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일로 오고 일로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양변을 적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도 적분하고 여기에도 적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도 적분하고 여기에도 적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dt이기 때문에 dt에 대해서 적분하고 요건 dp이기 때문에 여기는 dp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만약 델타 cp가 콘스탄트, 그러니까 델타 cp가 온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델타 s는 델타 s 서클렛 플러스 델타 cp dt 그리고 t2분의 t라고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이것이 상수였다면 여기 t분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그냥 lnt가 되죠. 델타 cp 상수로 빠져나오면. 그래서 델타 s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여기서 구한 것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델타 v는 그냥 지금 우리가 compressibility나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0이라고 가정하면 요때는 온도에 대한 변화 혹은 압력에 대한 변화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그냥 상수. 자, 그러면 결국 이 값은 델타 S 값은 요 안에 들어가고요. 요것은 상수니까 델타 V 서클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은 델타 S 서클은 또 상수거든요. 그래서 dt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 부분을 적분한 것은 바로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dt에 대한 적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lnt 적분하면 t-lnt-t가 됩니다. 이거 부분 적분하게 되면 이 관계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t2는 그냥 상수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델타 t는 t-te 그래서 델타 p는 p에서 ambient pressure를 원바로 잡았다면 1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t와 p가 모두 변할 때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베타, t나 알파가 그렇게 다 0이 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지질학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는 영역을 제외한다면 압력 변화를 가지고서 어떤 상변화를 컨트롤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통상 이 온도에 대한 텀이 더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irst Order Transition, Second Order Transition이 있습니다. First Order Transition은 우리가 중학교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물을 막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끓는 점에서 물의 온도가 일정한 영역이 존재하죠. 물의 온도가 일정한 영역이 존재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흡수하는 엔탈피를 엔탈피 오브 더 페이스 트랜지션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이 끓으면 0도씨서부터 쭉 온도를 높였을 때 100도씨까지 도달하고 상변화 있을 때 잡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잡열을 흡수하는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First Order Transition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케미컬 포텐셜의 1개 미분이 디스컨티뉴어스한 케미컬 포텐셜의 1개 미분은 원래는 지금 여기서 엔트로피나 볼륨이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혹은 볼륨 혹은 엔탈피 이런 것들이
디스컨티뉴어스한 변화를 first order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나 볼륨, 엔탈피 이런 것들은 케미컬 포텐셜의 1개 미분으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세컨 오더 트랜지션은 1개 미분은 컨티뉴어스 해요.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를 플롯하면 컨티뉴어스 합니다. 온도에 대해서 플롯해도 그렇고 압력에 대해서 플롯해도 그렇고. 그런데 2개 미분이 불연속한 경우가 있어요. 2개 미분이 불연속한 경우를 세컨 오더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페그로 마그네틱 페이스 트랜지션이 세컨 오더 트랜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자력공학과에서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P 다이어그램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원래 상평형도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물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솔리드 리퀴드 경계에서의 이 TP, DT, DT, P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형에서는 델타 뮤가 0이고 이 상평형도에서 바운더리에서는 이 바로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상이 공존하죠.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t 플러스 델타 v dp는 0이 되는데 여기에서 dt dp는 델타 v분의 델타 s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와 p의 기울기, 상평형도에서 t와 p의 기울기는 바로 델타 v분의 델타 s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솔리드와 리퀴드 중에서 리퀴드가 항상 엔트로피가 큽니다. 더 무질서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델타 S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이쪽 트랜지션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양수가 되기 위해선 델타 V도 0보다 커야 돼요.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갈 때 부피 변화가 0보다 크면 DT, DP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VL, 리퀴드의 몰라 볼륨이 솔리드의 몰라 볼륨보다 크다면 델타 V가 0보다 커서 DT, DP가 0보다 큰 선이 그려집니다. 요것이 일반적인 그림이겠어요? 그런데 물의 경우는 좀 다르죠. 물은 고체의 부피가 액체의 부피보다 몰라 부피보다 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델타 V가 0보다 작죠. 델타 V가 0보다 작아서 이것은 델타 S, 델타 V라고 했는데 이것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음수로 그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글 페이즈 이퀄리브리아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 기울기를 통해서 델타 S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고온상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데 몰당 부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추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페이즈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 요거 단상 영역이고요. 각각 솔리드, 리퀴드, 가스 단상 영역이고 이 페이즈 바운더리 요 선들에서는 두 상이 공존하고요. 요 트리플 포인트에선 솔리드, 리퀴드, 가스가 3상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싱글 페이스 머티리얼에서 이 트리플 포인트 이 온도와 압력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